지난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주류 세력의 당내 영향의 확대가 주목되는 가운데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합의에 따른 책임론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국민공감의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좀 나오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총괄 간사가 아니고요. 네. 총괄 간사는 이철규 의원님이시고 저는 총무입니다. 총무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총무입니다. 돈을 예. 관리하고 예, 총무 모임 연락을 맡은 국민공감의 총무를 지금 맡고 네, 계시는데 총무 간사입니다. 자 일단은 공부 모임으로 출발은 했는데 네. 계속 이 공부 모임이 아닌 것 같다. 이 이른바 친윤 세력화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또 시선들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모임으로 네. 처음에 지난 6월에 출범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권성동 의원님께서 원내 대표셨죠? 네. 반대를 하셨어요. 이게 뭐 권력 사유화가 될 수도 있다. 뭐 또 안에 어떤 개파 모임이 될 수 있다고 굉장히 극렬 반대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모임이고 사실 이게 오픈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한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다 신청을 받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 원래 목적보다 더 이렇게 친윤이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렇게 모임을 총무 간사로서는 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연락을 오픈 플랫폼이죠. 다 오라고. 다 오라고 했고 그중에 65명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어요. 회원으로 하겠다고. 근데 65명이 변함없이 이번에 거의 다 오셨고요. 보니까 71명 정도 그리고 80명 이상이 참석하셨다. 네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예, 근데 이제 65명이신데 네. 그 중에 해외 가신 분 또 뭐 강의하신 분 빼고 한 60여 명이 오셨는데 네. 그 오픈 플랫폼이라 그날 김형석 교수님이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또 10여 명 더 오신 강의를 것 또 같고 하시고, 예. 또 그 이외에도 원외 위원장들 다른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함께 참석을 해서 굉장히 설레는 모임이었고요. 네. 이게 성황리에 된 것 같고 저는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시기 때문에 100세죠. 제가 올해 50대 중반을 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첫 강의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 모습 보면 딱 네. 공부 모임 같긴 한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또 참석 안 하는 분들은 친윤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은 그건 좀 잘못된 겁니까?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공부가 싫어서요. 아니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보통 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일반형 아침형 인간과 또 저녁형 인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신 분들 오신 것 같고요. 네. 또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아침에 모임도 많고 바쁩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오실 수 그렇다면 있으신 뭐 분은. 거기서 뭐 전당대 일정이나 전당대 룰이나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했겠네요. 또 안 하겠네요 앞으로. 할 필요도 없고 예. 해서도 안 되고 아니 거긴 정말 스터디 모임이라서요. 공부만, 저희가 예.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그렇죠. 교육개혁 등등 지금 순서가 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노동개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의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안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걸 같이 논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모임 네. 입장하고 뭐 다 별개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 조건 네. 최근에 조영 원내대표가 3가지 조건을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협소하고 좀 좁은 의미의 조건인 네. 것 같아요. 사실은 수도권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다 커버해야 다 해야 된다고 된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MZ세대가 아니라 지금 또 힘들어하고 있는 40대, 50대 또 노인층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여태까지 당대표와 이 소위 저희가 정부 여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대표 우리 당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가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이게 항상 파열음이 일면서 지지도가 함께 떨어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경우가 저는 많았었어요. 문제 제기할 때는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열음 나는 거, 엇박자 나는 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항상 깊이 논의하되 어떤 게 결정이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 좀 안 하고, 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 정치 안 하고 의원
의원들을 먼저 일단 당내에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러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겠죠. 정치인이 자기 정치 안 하려는 거는 자기를 내려놔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뭐가 올라가고 그 자리에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다들 자기 정치를 그렇죠, 하려는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당에 계속해서 좀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그런 분 눈에 딱 띄는 분, 또 마음에 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아유 그런 자기 정치 안 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당 대표님.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저는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예. 정에다 손 치더라도 제가 또 이런 데서 방송에서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어제 우리 정진석 위원장께서 부산 지역 당원들 만난 자리에서 내년 네. 3월 전대를 언급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 반장 뽑는데 뭐 3반 아이들이 와서 당원들 의사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안 된다. 사실 이게 룰을 좀 바꾸자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룰 변경에 대해서는 네. 이전부터 계속해서 당내에서 주장이 있었고 또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주장은 대체로 뭐냐면 아니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데 네. 왜 일반인들 여론조사를 하냐. 당원들이 당비 내고 당에 관심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대표를 뽑을 자격을 좀 더 넓혀달라. 좀 더 비율을 높여달라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그 룰 한번 세팅하는데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원들 비율을 높이자는 이야기도 좀 많고 요즘 또 그 역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서요.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일반 반장 뽑는데 왜 3반이 투표하냐 이게 아마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제 좀 더 그 우리 당의 당원들의 마음이 좀 담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전대가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룰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또 정해지겠죠. 거기서 정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뭐 오늘 뭐 보도된 내용이긴 한데 네. 친윤 쪽이나 뭐 친윤 아니라고 뭐 본인들 얘기하지 않지만 네. 그 비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당원 최대한 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지금 룰 이거하고 또 관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뭐 저는 특별히 당원 모집 특별히 뭐 다음 전대를 위해서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만 네. 이미 당원 확보가 많이 저희는 좀 경북은 많아서요. 경북 좀 원래 또 많으니까요. 네, 원래 좀 많아서요.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 이준석 사태, 네네. 이준석 대표 사태가 났을 때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 당원 모집을 그때 적극적으로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이런 전대나 이런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당원 모집을 좀 많이 합니다. 아. 네, 당원 모집을 많이 하고요. 예. 그 당원들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또 당원들이 그 모집하는 당협위원장이나 또는 비윤, 친윤이라고 나뉘어져 갖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꼭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 당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가 여기에 따라서 또 큰 줄기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최대한 모집을 하자 이래서 모집을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저는 뭐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 비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 네. 지지하는 쪽은 비윤이라고 뭐 굳이 분류하자면 예.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준석 대표 조금 지금 상황 생기면서 예전에 그 들어왔던 당원들 조금 나가거나 아니면 좀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했던 당원들 좀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에 했던 기대가 그렇죠. 그때는 새로운 당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구태에서 좀 벗어나고 좀 화합하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우리 당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지난 대선 준비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당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불협화음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의 워낙 그 또 튀는 행동들이나 그런 또 끊임없는 페이스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 당이 그 혼란기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당원들이 좀 실망을 한 부분도 많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번에 이제 전대 때 당원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번에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선택 조항도 필요하고 당원 그 비율도 뭐 예컨대 지금 7대 3이면 9대 1이나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 대표는 당원들의 힘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10대 0이 있고요. 되더라도 뭐 예. 어떤 방식이든지 예. 그러나 당원들이 당원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의견이 많다면은 네. 또 거기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비율을 뭐 수치로 몇 대 몇 이건 아니더라도 지금에서 충분히 더
시킬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7대 3보다는 조금 더 예, 예. 당원이 많게 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어제 또 김기현 또 의원이 가세지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뭐 사자성어 요새 좀 유행해서 그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치, 세대, 지역, 계층 이렇게 한 자씩 따서 필요하다면 요거에 좀 좌클릭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많이 좀 이렇게 상황을 좀 달리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당내 주류 분위기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는 네.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좌우에 이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 며칠 전에 김영석 교수님 네. 한 강의 중에 저는 가장 공감하고 인상적이었던 게 좌우를 뛰어넘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고 이제는 열린 사회로 가야 된다.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젊은 세대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는 어떤 이슈별로 어떤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선택이 있을 뿐이지 좌쪽, 우쪽 가치 지향으로 가서는 저는 앞으로 이 미래 세대의 생각들을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열린 사회, 이 네. 좌우 가치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안별로, 이슈별로는 얼마든지 이게 좌에 가까울 수도 있고 우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좌우로 이제 나눈다는 자체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시대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뭐 가세지기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뭐 세대나 또 생각들 모두 확장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가치나 세대, 지역, 계층 다 같이 하자. 확장을 하자는 거고 예.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확장, 당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지평을 넓혀가자, 스펙트럼을 더 넓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모든 후보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은 좀 그런데 대통령실은 조금 다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업무 개시 명령하면서 약간은 좀 초강경 대응 아니었나 이런 분석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정부가 못했던 겁니다. 끌려다녔죠. 민노총에 한없이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파퓰리즘 정책만 네.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정치인들이 표에 약합니다. 정말 올바른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민노총의 불법 행위 당연히 근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런 엄정 대응을 하란 말이 없으니까 경찰들이 그 불법 행위 현장 가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위에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폭력 그 현장에서 네. 경찰이 위에 지시만 기다립니까? 바로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어떤 민노총의 한정을 짓자면요. 화물연대 한정을 짓자면 이런 불법 행위도 그냥 묵과했던 이런 것에서 어떤 비정상이죠. 이런 것에서 법과 원칙대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정상적인 사회로 저는 간다고 보고요. 이거를 뭐 우클릭이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은 이번 같이 국가 국민 경제에 타격을 주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절차가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에 만들어진 네,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예. 이제 발동을 한 건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한 4조 원의 지금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어떤 집단 행동을 통해서 파업을 통해서 뭐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저는 그 임금 인상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길거리 투쟁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또 MZ세대나 이미 지금 젊은 층들은 이제 여기와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예, 예. 그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국토에 지금 간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 연장 지금 논의를 네. 맨 처음에요. 예, 파업 이제 이분들이 이 화물연대 이분들은 노동 근로자가 아니세요. 뭐 사업자 예,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집단 운송 거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업 네. 대신에.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정부가 좋다. 안전에 관한 결과는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파업을 한다고 하니 일단 파업을 막자는 취지에서 3년을 연장을 그럼 하고 파업은 안 된다. 그래서 파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3년 연장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파업을 해버렸어요. 이 안을 걷어차고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한 이 안은 이제 사문화가 됐죠. 아, 이제 못 하는 그래서 겁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새롭게 지금 할 재검토하겠다. 것이다. 예, 완전 재검토할 것이고 예. 안전운임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화물연대 이 지금 운송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뭐 지입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다 검토해서 정말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지금 올라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사실상 좀 거부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민주당은 탄핵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국정조사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되는 상황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그 해임 건의안 네. 낸 거는 완전 반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뒤통수 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건데요. 사실상은 예산안 끝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안 되면 검찰 보강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자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워낙 예산안을 발목을 잡으니 민주당 원하는 대로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그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합의 정신을 깨는 반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임 건의안은 당연히 국회 표결은 민주당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가결을 시켰는데 이제 이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뭐 사실상의 사실상 거부죠. 행사했다고 봐야 사실상의 되겠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탄핵으로 갈 텐데 네. 저는 탄핵 가는 거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 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헌법이나 법률을 반해야 됩니다. 네. 이 명시적인 게 지금 아직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바로 역풍이 역풍이 불 수 불거든요.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네. 그 두려움 때문에 탄핵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엄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워낙 지금 막 나가는 막가파식 민주당이기 예.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